오늘 프로텍에 대한 주가를 들여다보는데요. 일부에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오늘은 좀 지루하지만 꼭 이 프로텍은 왜 투자해야 하고 왜 미리 선취매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리라는 마음으로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를 알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시장,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며칠 전에 단 20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하죠.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선취매하지 않고서는 미리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업 분석의 내용은 반드시 조금 길지라도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프로텍 반도체 생산 100배 증대하는 갱본더를 설비가 고객 S사와 양산성 테스트에 진행 중이다. 프로텍이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증대시킬 갱본더 설비에 고객사 양산성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1일 업계와 회사에 따르면 프로텍은 올해 상반기 6월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유연소자 생산에 특화된 플렉스블한 거죠. 앞으로 차기의 반도체는 플렉스블로 생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특화된 생산설비 갱본더 개발을 마친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과 양산성 검토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기계연구소와 프로텍이 만든 양산성 검토 100% 채택되리라 봅니다.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는 반도체 후공정의 생산성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왜 이 장비가 삼성, LG, 다른 업체에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기에 이렇게 좀 지나가고요. 갱본더는 패널 단위로 패키징은 후공정의 반도체 공정입니다. 생산 속도를 대폭 늘렸고 기존 일반 후공정 기술 대비 최대 100배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비 가격도 많이 비싸지겠죠. 그럼에도 이 장비를 들임으로써 100배 증대할 수 있으니 국내의 기업들은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선 일본이나 유럽에서 연구되는 기술보다 높은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국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찾기 위해 해당 설비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최고의 장비다.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 이것입니다. 프로텍은 디스펜서 MC를 1998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시켰고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의 납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대규모 투자 파운드리 경쟁 불붙나.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입니다.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장난감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계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가전 기구에 들어가는 다양한 사이즈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니 한 곳에서 전부 만들 수가 없지요. 따라서 그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그런 것을 파운드리 시장이다 이렇게 하고요. 세계 파운드리 1, 2위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파운드리, 이건 미국 회사입니다.
까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4년까지 새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고 코필드 CEO는 공장 증설 신설에 각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다. 10조 이상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제3위 업체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최근 120억 달러 14조 6천억 원을 들여 미국 애리조나주의 미세 공정인 5나노 파운드리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мя오리현 신주과학단지 패키징 검측 공장의 신축도 공식화했습니다. 패키징 검측 공장 건설에는 100억 달러 약 12조 3천억 원의 전망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또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이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경기 평택 캠퍼스에 전공정 전용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비메모리에서 삼성이 TSMC에 뒤지는 것은 전공정도 그렇지만 후공정의 기술력의 차이로 지금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의 투자액은 8조에서 9조, 이렇게 133조에 해당하는 돈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 계획을 밝혔죠. 내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전공정은요. 오늘 기사에 보니 포고인나 TSMC, 삼성 파운드리, IBM에 이어 엔비디아에도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부가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IBM에 이어 엔비디아의 칩 수주의 성공, 고객사 확보가 순조롭다. 대만 TSMC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는 후공정입니다. 1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시리즈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해당 제품이 삼성전자 8나노미터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모델은 지포스 RTX 20은 TSMC 12나노 라인에서 생산된 바 있고 이제 삼성으로 옮겨온다. GPU 공정이 8나노로 막히면서 성능은 2배 이상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8월 17일에 IBM과도 손을 잡았고 IBM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파워10을 삼성 EUV 극차외선 기반 7나노 라인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파워9은 14나노 공정 기반이고 파워10은 전세대 대비 최대 3배 많은 용량과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고 20배 빠른 인공지능 추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IBM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됐고 지난 2월에는 퀄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X60 생산 계획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 양강체제다. 7나노 이상 제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단 2곳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1, 2%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2곳뿐. TSMC는 시장의 리더, 삼성전자는 추격자입니다. 양강 구도로 굳혀지면서 두 회사의 기술 경쟁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7나노부터 5나노, 3나노 등으로 이어지는 나노 전쟁에 참전 중인 TSMC와 삼성전자는 최근 패키징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뽐냈다. 과거 TSMC가 패키징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며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물량을 독점할 정도로 가치가 높아진 분야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2016년도죠.
그래서 대만 TSMC가 애플의 물량을 전부 가져가면서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후공정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 X큐브를 공개했고 TSMC는 지난달 말 3D 패브릭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양사는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격돌하는 분위기지만 지난 6월에 바로 100배 향상된 프로텍의 갱본더가 한국기계연구소와 함께 개발됐던 것이죠. 따라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업계 특성상 한 번 고객사로 맞이하면 장기간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물량을 떠나 삼성전자가 하나둘씩 고객을 늘려 나간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라며 TSMC도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양사 간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재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0년 3분기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순위는 TSMC가 53.9%. 이것은 뭐가 됐냐면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30%, 비메모리는 70% 시장. 그 70% 시장에서 54%가 대만 업체입니다. 이 바보 천치 이 삼성전자는 18%에서 더 밀려서 17.4%로 2위에 랭크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반기보다 두 회사의 격차는 소폭 더 늘어난 게 된 셈이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비메모리 쪽에서 특히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바로 후공정 패키징 분야입니다. 애플에게도 빼앗긴 이 패키징 기술을 갱본더로 인해서 1위 탈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운드리 시장과 TSMC와 삼성전자 간의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갱본더 장비가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9월 1일 발표됐죠. 이제 공장 증설과 함께 이 갱본더 장비가 진입을 하게 되면 프로텍의 성장은 현재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윗방향으로만 열어놓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프로텍은 오늘 64만 4천 주의 거래량 50원 빠진 29,5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만원의 지지라인 그 아래쪽에 가게 되면 담원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월 후가 될지 3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난 9월 1일처럼 몇 분 안에 상으로 마감한 그런 현상들 그리고 매출이 이어지면서 프로텍의 주가 상승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외국인 동향과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요. 현재 63만 6천 주의 5.8%의 외국인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고 금일 수급 상황도 한번 보면요. 금일 2만 주, 그리고 어제에 8만 주, 10만 주 정도를 팔았네요. 그것을 고스란히 기타 법인 쪽에서 받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장비 납품이 시일이 걸린 걸로 봐서 저는 10월 이후 정도가 아닐까.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면 감사한 일이고 10월, 11월 정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봉상에서 전체의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역시나 20여 년의 차트를 들여다봐도 현재 3만원대는 신고가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는 2년 이후를 3년, 2년 이후 3년 이상 정도를 프로텍에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지속 올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밀렸다라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또한 고점에 잡으셔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담아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고 주가 부양에 나중에 큰 혜택을 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